계속해서 문제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51페이지 9번 문제 의제배당 유형 2의 잉여금의 자본 전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법인 주 ABC의 10기 사업연도의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을 행하고 계산근거 제시하고 아래 예시된 답안 양식에 따라서 문항 순서대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질문했는데요. 2차 문제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라고 안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조정해도 됩니까? 작성해도 됩니까? 뭐 당연하죠. 당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주는 게 채점하시는 분한테는요. 일목요연한 답안이라는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만약에 없더라도 해도 괜찮아요. 1. 주식과 관련된 거래는 다음과 같다. 1번 보면 2015년 중에 자기 주식을 3,600만원짜리를 4,200만원에 처분하고 그 처분이익 600만원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했다. 기업회계는 틀린 거 없지만 세법은 처분이익이 입금 항목으로 가야죠. 세무조정 나오겠네요. 또한 자기 주식을 소각하고 소각이익 1,200만원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했다. 요거는 기업회계도 세법도 차이가 없고요. 근데 특이한 게 한편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이거는 기업회계에서는 거짓말이죠.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조정으로 처리했겠지만 문제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 자기 주식 본연의 세무조정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원래 자기 주식도 기업회계에서는 자기 자본 처리하고 세법에서는 자산 처리해야 하니까 둘 사이에 세무조정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일부러 자기 주식에 대한 본연의 세무조정은 굳이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냥 기업회계가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단순한 편법 가정을 해버린 거죠. 제가 더 말을 어렵게 했나요? 무슨 말인지 아신 거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자기 주식 본연의 세무조정은 안 나오고요. 그냥 자기 주식 처분이익만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600만원을 기타로 입금산이 폐주하는 것만 하나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양가로 2번 2014년에 대주주인 홍길동으로부터 유가증권 8,200만원을 매입 당시 시가가 9,800만원이었으니까 이거 제가 여기 전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전기의 입금산입으로 유가증권을 1,600만원만큼 유보를 했겠네요. 만약에 했다면 전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요것을 2014년 결산시 종가는 8,800만원이었는데 회계상 평가를 하지 않았대요. 이 문제 재밌는 문제네요. 왜냐하면 기업회계에서 일부러 잘못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기업회계에서는 평가를 했어야 했겠죠. 했으면 세무조정으로 작년에 평가한 것을 부인했을 텐데 이것도 그냥 간편법으로 회계상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작년에 여기까지만 세무조정이 나왔겠습니다. 이거를 2015년 이 유가증권을 시가인 9,200만원에 처분했는데 처분 얼마에 했다기보다는 그냥 무슨 조정만 한번 해주는 거예요. 요거 반대 조정으로 유가증권 1,600만원에 마이너스 유보만 한번 잘 해주면 문제 없겠습니다. 3번 보면 2014년 6월 1일 주당 15,000원에 취득한 주 바이오테크 주식 2,000주를 대주주인 홍길동에게 주당 23,000원에 매각하고 그 차액을 영업의 수익으로는 잘 잡았죠. 잡는 거 맞아요. 이건 처분이니까요. 평가가 아니라. 이 주식을 매각할 때 주가가 27,000원이니까 4,000원씩 2,000주 즉 800만원을 특수관계인한테 저가로 양도했죠. 저가 양도했으니까 부당행위에 걸려서요. 이거는 저가 양도 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은 배당인가요? 배당? 왜냐면 대주주니까 대주주에서 배당 처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회사는 2015년 4월 1일 취득한 비상장 주식인 주바다의 주식주 총 2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바다의 발행 주식 총수는 50만 주니까 나 지금 40% 가지고 있네요. 40%. 액면은 10,000원씩이고요. 이 중 12만 주는 주바다가 자기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답니다. 아마 자기 주식 증가분 같아요. 2015년 8월 1일 날 주바다는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주발초로 자본 전입을 합니다. 나는 주바다가 아니라 주 ABC고요. 그러면 원래는 주발초 재원으로 했으니까 내가 의제배당에 안 걸리는데 이 문제는 자기 주식 증가분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 주식 증가분이요. 보니까
주식발초 10만 주를 무상주를 지분율에 따라 교부하려고 했으나 자기 주식에 대해서 무상주를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7만 6천 주의 무상주를 받았다 이거죠. 무상주. 자, 원래 나는요. 몇 프로 가지고 있다고요? 몇 프로 가지고 있냐면 40% 가지고 있어요. 40%. 그러니까 40%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 7만 6천 주의 무상주가 발행되었는데 7만 6천 주의 40%면 우리 금액수 주식수를 한번 따져봐야 할 텐데요. 실제로 내가 제대로 받았으면 7만 6천 주의 무상주가 발행됐으니까 7만 6천 주의 40%. 그리고 원래 내가 제대로 받았으면 얼마예요? 지금 2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에 12만 주를 지금 주 받아가 자기 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원래 100만 10만 주 10만 주 10만 주에 곱하기 40% 그 차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그 차액이 9,600주가 되는군요. 9,600주. 그래서 9,600주가 차이가 납니다. 이 9,600주는 소위 자기주식 증가분이라고 해서 이것만큼은 재원을 따지지 않고요. 바로 그냥 9,600주 모두 다 액면가액인 만원씩을 곱합니다. 그러면 9,600만원 나오죠. 맞죠? 9,600만원. 9,600만원만큼만 이제 의제배당이 더 늘게 되는 거죠. 의제배당 9,600만원만큼 유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의제배당이든 실질배당이든 곱하기 입금 불산임률만큼 수익배당은 입금 불산임을 해야 하는데 어디 볼까요? 지금 주 받아는 비상장법인이에요. 비상장법인은 50%까지는 30%니까요. 요거 지분율은 꽃표시 2번, 얘가 꽃표시 1번, 꽃표시 2번 9,600만원에 30%죠. 2,880만원인가요? 2,880만원. 그러면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을 2,880만원에 대해서 얘는 기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0번 문제. 10번 문제를 보시면요. CTA 2013년이고 기출문제인데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경원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이죠. 24기에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고요. 이를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가정하에 주 한라의 의제배당 소득을 계산하시오. 자, 한번 제시된 자료를 보니까요. 1번에 주경원의 발행 주식 총수는 총 20만 주. 지금 표에 나와 있죠. 주경원. 나는 주경원이 아니라 주 한라입니다. 그리고 한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요. 주주 구성은 다음 같다고 해서 나 거기 있네요. 나 지금 40% 지분율 가지고 있죠. 근데 표에 보니까 주주 중에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주경원이 자기 자신이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금방 풀었던 문제와 같은 자기 주식 증가분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죠. 제가 아까 이론 설명에서 말씀드렸죠. 의제배당 유형원에 두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예외사항이 과거에 문제 많이 출제되었으니까 이 부분 정확히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퓨미터 한번 읽어볼게요. 주경원은 2015년 7월 1일 50%의 무상증자를 실시했어요. 그러면 총 10만 주가 발행이 돼야죠. 근데 양가로 1번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8천만 원, 그 다음에 전액 21기의 유상증자 시 발생한 것으로 발행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는 5천만 원, 주발초는 1억 3천이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입불 항목으로 얼마를 줬고 입금 산입 항목으로 얼마 줬는지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금방 주발초가 8천이었죠? 요건 입불 항목이니까 의제배당 안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재평가 적립금 1억 2천인데 이 중에 재평가세 3% 적용분이 2천만 원이니까요. 이거 1,000만 원하고 요거 2천만 원. 1억하고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입금 항목도 비율 계속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인데 기타 자본잉여금이니까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여기로 오죠. 1억 4천.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감자차익이 3천만 원인데 이 중 500만 원은 2011년 5월에 발생한 자기주식 소각이익으로서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감자차익 같은 경우는 지금 500하고 2,500을 나눠야겠네요. 요거는
입금불산이 항목이고 요거는 입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보시니까 이익준비금이 1억 3천이죠. 여기 1억 3천을 더합니다. 그러면 요 4개를 더하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37호 나오네요. 얘는 1, 2, 5 나오니까요. 전체가 5억 중에서 이거를 만약에 100%라고 하면 그 중에서 25%는 입불 비율이요, 75%는 입금산입 비율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나중에 이게 필요합니다. 입금 항목으로는 75%, 그 다음에 입불 항목으로는 25%, 그 다음에 나중에 주식을 구분할 거거든요. 주식 구분. 원래는 본래적 주식, 그 다음에 자기 주식 때문에 증가된 거, 이렇게 해서 나눕니다. 한번 볼까요? 2점으로 내려오니까 주경원은 자기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실권되는 지분을 기타의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배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원래 10만 주니까요. 10만 주를 40%, 그 다음에 몇 프로예요? 20%. 20% 받아요. 그럼 나는 원래 몇 프로만 받으면 돼요? 4만 주만 받으면 되잖아요. 4만 주. 근데 요 마지막에 있는 애 있죠. 얘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얘한테는 2만 주를 분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배당 주는 거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만 주를 4대 2대 2로 나눠 가지니까 얘가 어부지리로 플러스 만주, 플러스 500주, 5천주, 플러스 5천주를 어부지리로 더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 빨간색을 뭐냐면 자기 주식 증가분이라고 하죠. 자, 이제 답 나왔죠? 여기 7,500주, 여기는 2,500주, 여기는 3만 주인가요? 여기는 만주. 그 중에서 얘는 그 재원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무조건 의제배당. 얘는 입금 항목을 줬어야만 의제배당. 결론적으로 총 더하면 4만 주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는 주 한라의 의제배당 소득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4만 주에 한 주당 임용가액은 5,000원씩이라고 아까 준 것 같은데 1점에 나와 있죠. 5,000원씩이니까 의제배당은 4만 주 곱하기 5,000원씩 해서 입금산입 의제배당 2억 원의 소득 처분은 유고. 혹시나 문제에서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조정하라고 하면 입금불산입의 수익배당금, 나의 지분율은 지금 몇 퍼센트였죠? 40%였고 비상장법인한테서 받았으니까 40%, 50%까지는 3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6천만 원의 소득 처분은 기타까지 해주시면 완벽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 의제배당 자본감소 2007년 CPA 기출문제 수정입니다. 다음은 주동해의 7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계산을 위한 자료이다. 회사의 투자주식 취득 및 처분 등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기초하여 제시된 답안장식에 따라 7기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줬군요. 이거는 지금까지 풀었던 의제배당 유형 1과 달리 유형 2의 감태탈의 합부를 물어보는 문제죠. 아마 이런 문제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분명히 단기소각 주식 특례를 같이 물어볼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인지상정. 이건 써야죠. 인간적으로. 입금산입, 송금산입. 자, 1번 투자주식 코스닥 상장법인 A법인의 주식의 기초잔액은 1억 8천으로서
2014년 3월 20일에 한 주당 시가인 1억에 취득을 했고요. 10,000원에 취득을 했고 전기 말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별도로 시가평가하진 않았으니까요. 만약에 전기에 시가평가했다면 세무조정을 할 뻔했는데 굳이 세무조정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2015년 5월 20일에 A 법인으로부터 주당 5,000주, 시가는 10,000원이며 지분 비율 증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는 없음을 수령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였는데 A 법인의 무상증자를 위하여 자본에 저집한 잉여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주발초 60%, 즉 3,000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잡을 필요가 없고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40%, 즉 2,000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에 잡아야겠군요. 곱표시 1. 저기 내가 5,000주를 받았는데 그 중에 40%야. 즉 2,000주고 곱하기 5,000원씩이라고 했나요? 액면이 5,000원씩이거든. 그러면 이 금액인 1,000만 원이 여기에 의제배당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유보 잡고요. 이거 지분율은 몇 %예요? 지분율은 5%니까 수익배당금 입금불사 대입은 가장 낮은 30%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2015년 11월 30일에 A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보유주식의 20%를 반환하고 감자 대가를 주당 20,000원씩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했네요. 보니까 현금이 9,200만 원 들어왔고요. 대변에 단기매매 금융자산 4,000만 원 없앴고 그 차액인 단기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을 5,200만 원 잡고 영업외 수익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회사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기의 차입금 이자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의 규정에 의해서 전액 송금불산에 반한 것으로 가져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결론적으로 3번, 4번 자료는 의제배당 유형 2를 구하라는 소리군요. 자, 우리 의제배당 유형 2 어떻게 구하죠? 대가에서 소멸주식의 장부가를 뺍니다. 보니까 대가는 지금 9,200만 원 줬고요. 9,200만 원 줬죠? 줬으니까 이 소멸주식의 장부가액만 잘 빼면 되겠네요. 이거 꽃표시가 또 붙네요. 자, 꽃표시 3번. 소멸주식의 장부가액인데요. 지금 몇 주를 없앴어요? 몇 주 없앴다고는 안 나왔네요. 근데 저 위에서 보니까 내가 처음에 18,000주를 샀어요. 18,000주 사고 5,000주를 공짜로 받았어요. 5,000주. 그거에 이번에 20% 없앴다고 그랬죠? 그러면 총 23,000주에 20%니까 4,600주를 없앤 건 확실해요. 4,600주 없앴죠? 자, 그러면 4,600주를 없애야 하는데 하필이면 그 안에 뭐가 먼저 들어와 있냐? 2번 자료를 잘 보세요. 내가 5,000주 공짜로 받았을 때 그 중에 60%인 즉 3,000주는 당시의 의제배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1. 단기 소각 주식 특례라고 한다. 그래서 이 3,000주 먼저 없애고요. 2번 기타의 일반적인 주식을 1,600주를 없애면 됩니다. 이거 따라오시는 거죠? 자, 이때 단기 소각 주식 특례는 즉 2번에 있는 5,000주의 60%인 3,000주는 당시의 의제배당이었으니까요? 아니었으니까요? 아니었으니까 빵원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즉 얘는 그냥 0이 없어지고요. 얘만 곱하기 x를 없애면 되겠네요. 자, 이 x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x는 자기가 18,000주 18,000주는 그 당시에 얼마에 샀답니까? 18,000주 아까 그 당시에 얼마에 샀다고요? 10,000원에 샀죠? 10,000원. 그리고 추가로 2,000주만 아까 의제배당에 해당했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까 2,000주만. 2,000주만 의제배당에 해당했었잖아요. 2,000주만. 그래서 얘가 2,000주를 곱하기 얘가 5,000원씩이었나요? 5,000원씩. 이렇게 하면 그 X의 단가가 나오죠. 그 X의 단가가 얼마 나오냐면 9,500원이 나오는군요. 9,500원. 그래서 9,500원에
하면 요 기타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총 1,520만원 나오나요? 1,520만원. 그래서 이 4,600주는 3,000주는 빵원에 사라지고요. 나머지 1,600주가 1,520만원에 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금액은 9,200만원 빼기 1,520만원이 돼서요. 7,680만원이 진정한 의제배당이 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기업회계에서는 대변해 보니까 처분이익에 영업외 수익에 5,200만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5,200만원과 이 금액의 차액인 2,480만원이 의제배당에 잡힙니다. 따라오셨죠?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문제에서 감자를 당하고 받은 대가는 회계 처리에 이미 9,20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잘 구하시면 되냐면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이 얼마인지를 구하셔야 한대요.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일단 과거에 18,000주 돈 주고 샀고요. 5,000주 공짜로 받았으니까 총 23,000주 있는 거에서 이번에 20%가 사라졌으니까 4,600주가 사라져요. 4,600주도 어떻게 사라지냐? 소위 단기 소각 주식 특례라고 해서요. 이 감자 받기 2년 안쪽에 뭐가 있냐면 5,000주 받은 거 중에서 60%인 3,000주는 의제배당 아닌 게 있었기 때문에 걔가 먼저 0으로 사라집니다. 왜 0으로 사라지는지 알죠? 의제배당이 아니었으니까 0이잖아요. 나머지 1,600주가 사라져야 하는데 이 1,600주는 그냥 기타 또는 일반 주식이기 때문에 평균법으로 사라집니다. 예전에 18,000주는 만원에 샀고요. 그 다음에 2,000주는 5,000원에 얻었거든요. 무상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균으로 9,500원이 단가가 돼서요. 1,600주는 9,500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520만원. 9,200 받고 1,520 찢어야하니까 의제배당으로 7,680을 잡았어야 하는데 기업회계에서 5,200밖에 안 잡았으니까 그 차액인 2,480만원을 의제배당으로 합니다. 자, 곱하기 몇 퍼센트? 곱하기 30%. 자, 이 곱하기 30% 할 때 제가 과거에 많이 틀렸는데요. 이거 7,680의 30%예요? 2,480의 30%예요. 많은 수험생들이 2,480의 30%를 쉽게 써서 틀리는데요. 이거는 기업회계의 대변에 있는 처분이익인 5,200과 세법의 의제배당인 7,680의 차액을 쓴 거에 불과하니까 이거에 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제배당 금액이 세법에서 얼마가 됐어야 돼요? 7,680이었어야죠. 7,680만원에 30%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034만원, 2,300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은 마지막으로 2,304만원의 기타 처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2304의 기타여서요. 뭐 이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네요. 난이도도 좀 있고. 자, 다음 문제도 단기소각 주식 특례 58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도 의제배당 5의 자본감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좀 빨리 풀어볼게요. 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 중소기업인 주한국의 이익이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 주한국은 상장법인인 주태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당의 주식은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며 관련된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번 2014년 10월 5일 지분율 0.2%에 해당하는 만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거래 수수료 15만원은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기업회계도 세법도 요거는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잘했고요. 저 15만원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2014년 12월 20일 날 주태백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10%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주발조 재원으로 했으니까 의제배당에 안 걸리는 게 맞죠.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태백의 주당 종가는 6,000원이다. 주한국은 주태백의 주식을 기말 종가로 평가해서 결산상 당기순이익 잡았으니까 전기에 입금 불산입을 했겠죠. 단기가 아니고요. 전기에 입금 불산입을 했을 겁니다. 3번에 2015년 2월 15일 날 주태백은 배당 기준일 2014년 12월 31일로 해서 현재 주주에게 주당 100원씩 현금 배당 결의했습니다. 현금 배당. 그리고 2014년 3월 15일 주한국은
11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결산상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4번 2015년 4월 15일 주태백이 6,000원의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서 1,100주를 반납하고 다음같이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보시다시피 또 현금 660만 원에 당기손익 인식금융자산 660만 원. 그래서 감자 대가는 줬네요. 감자 대가는 줬죠? 요건 좋습니다. 뭐만 잘 구하시면 되냐? 소멸주식의 장부가에만 잘 구하면 되죠. 자, 근데 1100주를 반납했는데요. 이거 보니까 바로 위에 있던 양가로 2번 보니까요. 2014년 12월 20일 날 10%의 무상증자를 실시했어요. 나는 지금 10,000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일단 1000주. 근데 그 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가로 2번. 주발초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없애야죠. 그리고 나머지 100주만 정상적으로 취득 단가가 있을 겁니다. 이 취득 단가는요, 저기 위에 양가로 1번에 있죠? 양가로 1번 보니까 그때 어차피 5,000원에 취득했대요. 이건 좀 쉽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660만원 받고 50만원만 사라지니까요. 610만원이 의제배당이 됩니다. 610만원. 이거를 기업회계에서 하나도 안 잡았을 테니까요. 의제배당은 610만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분율은 0.2%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저 30%니까요. 610만원에 30%는 183만원.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이 183만원의 소득처분은 기타 처분을 하면 간단하게 물음 1번은 끝나고요. 물음 2번 한국의 수익배당금액에 대한 입금불산 일부 했고요. 일부 했고 아까 저기 뭡니까? 양가로 3번에 11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 110만원은 지금 배당 기준을 현재 채 3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서 더 이상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답은 이걸로 끝나고요. 양가로 3번은 현혹 자료가 되니까 더 이상 문제를 풀 수가 없겠습니다. 뒤에 문제 13번 문제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의 문제입니다.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임은 제가 아까 이미 이론 요약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식을 일단 잘 외우고 있으셔야죠. 이 공식 다들 알고 계시죠? 한번 써볼까요? 입금불산입은 수입배당금에서 빼기 지급이자 하시고요. 곱하기 자산 적수분의 주식 적수 그리고 곱하기 가로 닫고 익분율. 이것만 잘 일단 암기해 주시면 뭐 문제 어렵지 않게 풀리는 거 많이 있죠. 풀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 문제. 공인회계사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추우진의 10기 사업년도에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사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기업, 제조업에 해당하며 상장되지 않은 법인이다. 상장 안 됐습니다. 회사의 수익배당금에 대한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회사는 지주회사가 아니니까 일반 규정 쓰시면 되고요. 답안은 계산 근거를 작성한 후 세무조정 내용 4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과목, 소득처분의 순서대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회사는 전기 이전에 취득한 유가증권 모두 내국법인에 발행한 것임이고 배당금 수입이 다음같이 발생하였다. 단 시사로부터의 무상주 배당, 무상주가 나오는군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상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시사부터 째려보니까 상장 시 발생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자본 전입했으니까 이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고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까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함정이죠. A를 보니까요. 3%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0%고 B를 가지고 있는데 100%니까 얘는 그냥 100%네요. 나중에 A하고 B를 구할 텐데요. A
얘는 익불률 30%, 얘는 익불률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A한테는 200만원 받았고요. B한테는 2천만원 받았습니다. 빼기. 그 다음에 2점 보니까요. 2점 보니까 취득 후 유가증권 금액의 변동은 없다고 가정하며 굳이 적수를 쓸 필요가 없는 문제네요. 그러면 단기말 유가증권 금액 및 자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C는 현혹자료, 그 다음에 2천만원, 1억, 40억만 잘 가져오면 되겠죠. 곱하기 40억, 2천만원이었나요? 곱하기 40억, 2천만원이었나요? 이것만 잘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3점 보니까 단기 중 회사의 송금인정 대상 지급이자 금액은 800만원으로 가정한대요. 문제가 쉽네요. 요건 1억. 그렇죠? 문제가 쉽죠? 옆에 이제 4번 회사는 전기의 남태평양에 위치한 조세피난처. 이거는 조세피난처의 배당 간주금액이라고 해서 좀 이따 풀게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이 금액은 58만 8천원 나오고요. 이 금액은 얼마 나오냐면 1980만 원이 나와서 이 두 개의 합계는 정답이 20380, 2038만 8천원이 나와서요. 얘부터 일단 풀면 얘는 입금 불산입 수입 배당금 0388M의 소득 처분은 기타 처분이 되겠습니다. 별 문제 아니죠? 자, 이번에 4번 문제 풉니다. 회사는 전기의 남태평양에 위치한 조세피난처의 해외 현지법인 회사의 지분율은 80%, 사업연도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월 말 결산법인이네요. 예전에 미국의 기업들이 9월 말 결산법인이 많았거든요. 를 설립하였으며 동법인의 주 영업은 회사의 제품을 매입하여 유럽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영업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였으며 2015년 9월 30일에 현재 해외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은 USD로 35만 불이 있고요. 기준 환율은 그날짜 9월 말 결산 현재는 1,000원이고요. 그날부터 60일 후인 11월 29일은 1,200원을 가정하고 아직 배당한 적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조세피난처에는 법인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 등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론이 뭔지만 알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제가 계산부터 풀어버릴까요? 계산. USD로 35만 불 곱하기 환율은요. 이거 환율은 그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결산한 날부터 60일 후에 배당받는다고 가정하고요. 60일 후를 써요. 60일 후는 배당이 환율이 얼마였어요? 1,200원이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간단하니까. 곱하기 나의 지분율 몇 프로라고요? 80%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금액이 3억 3,600. 그러면 세무조정은 입금산입에 간주배당 또는 배당 간주액 3억 3,600만원. 간단하죠? 소득처분은 이거 기타 하면 되겠네요. 유보죠. 이거 유보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 뒤에 보면 해설이 있습니다. 뒤에 해설 좀 볼게요. 61페이지 1점의 해설.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 간주제도 또는 조세 피난 방지세제라고도 하는데요. 의의 보시면 세금이 낮은 국가, 실무적으로 실효세율의 15%가 안 되는 나라를 조세 피난처라고 합니다. 룩셈부르크 뭐 이런 데들이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보된 소득을 국내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배당이라고 합니다. 국조법에 나오죠. 국조법. 세계사 2차에서 국조법이 아주 예전에 이렇게 한두 문제 나온 적 있었죠. 요새는 좀 안 나오지만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조세 피난 방지 세제라고 한다. 국조법. 양가로 이번 조세 피난처의 범위 1번 조세 회피 지역,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정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만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채 2억 원도 안 되면 이런 걸 하지 말자. 째째하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배당 간주액은 배당 가능 유보소득 저거요. 35만 불에 1,200원 곱하기 주식 보유 비율. 보시면 배당 간주 금액은 특정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되는 날 현재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환산한다. 자, 이거 취지를 설명드리죠. 우리나라는 세율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익 많이 있어봐야 세금만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요.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세율이 낮은 곳으로 사냥을 가죠.
예를 들어서 룩셈부르크가 법인세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얻을 것을 룩셈부르크 삼성전자의 해외 현지 법인을 차려가지고 그 나라에다가 차곡차곡 이익을 쌓아버려요. 우리나라가 비싸게 사주고 그 나라는 비싸게 팔고. 그러면 그 나라 이익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 이익을 우리나라로 배당해서 가져오는 순간 그 나라는 법인세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주가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죠. 자, 대충 히스토리 알겠죠? 한마디로 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아가지고 일부러 그 나라에 계속 이익을 쌓아놓게 하고요. 우리나라로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내면 안 돼요. 보내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배당받으면서 우리나라 세율로 가세하니까 그런 걸 악용할까봐 이 조세 피난제도라고 해서 너가 그 나라에서 뭔가 이득 난 거 있지? 그럼 환율 곱해가지고 우리나라 지분율만큼 우리가 받아온다고 칠게라고 해서 간주 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진짜 쉬워요. 요새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환율이 중요하다고요. 그 룩셈부르크, 이 나라가 어디였죠 아까? 이 나라 어디였어요? 남태평양에 위치했다고만 돼 있네요. 아마 피지 이런 나라인가 보죠. 피지 얼굴 말고. 이 나라가 9월 30일 날 결산해서 35만 불의 USD가 나왔다고 쳐도 9월 30일 날 결산하면 9월 30일 날 우리한테 배당을 줄 수가 원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그날부터 60일, 그 다음 날부터 60일이라고 가정하고 60일 후에 환율을 곱한다는 게 이게 하나의 포인트니까 환율도 60일 후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의 페이지는 63페이지 문제네요.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 한강의 10기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주 한강의 10기 사업년도의 세무 조정과 소득 처분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지주예산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좀 양해해 주실래요? 이거 노란색 지우지 않고 여기다 다시 풀어버릴게요. 1. 주 한강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배당금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A와 B는 모두 내국법인이다. 그럼 문제 얘기도 두 번 풀어야겠군요. A 한번 풀고요. B 한번 풀까요? 이렇게 해서 지분율 곱해볼까요? A는 15%고요. B는 90%예요. 그러면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얘는 30% 먹으시면 되고 얘는 50%를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 수익 각각 8천만 원하고 3천만 원이네요.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얘는 나중에 8천이고 나중에 3천이겠죠. 곱하기 취득금액이 A사가 2억이고요. B사가 3천만 원입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자, 근데 2점으로 내려오니까 손익계산서의 배당금 수익은 위표와 같이 1억 1천인데요. 이자 비용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를 포함해서 1,200만 원이니까 일단은 문제 하나 건졌네요. 이거부터 해야죠. 자, 송금불산입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1,150만 원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그냥 얘는 배당, 그러니까 상여죠. 이게 상여예요. 대표자 상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자, 그리고 3번 보니까요. 단기말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은 17억이다. 17억. 그리고 적수는 1,000억을 가정했네요. 이거 적수 주는 문제군요. 그럼 1,000억 써야죠. 단위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억 나왔다가 M 나왔다가. 근데 워낙 크니까 그냥 억으로 쓸게요. 1,000억. 쓸게요. 1,000억. 그리고 이중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 회사에 대한 금액이 1,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산 중에서 1,400만 원이 업무 무관하게 남한테 더해여 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직 안 끝났네. 아직 안 끝났죠? 손불이 하나 또 나오죠? 손불이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하나 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자, 보세요. 1,200만 원 중에 선순위 150만 원 부인당했고 곱하기 전체 자산적 수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전체 자산적 수가 보시는 것처럼 4번에 보니까요. 차입금적 수죠. 자산적 수가 아니라 4번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계산 대상되는 자산적 수가 90억이고요. 그 중에서
아까 3번에 대여한 자산은 1,400이지만 적수는 24억을 가져했으니까요. 90억 분의 24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금액이 280만 원이 나오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선순위로 먼저 280하고 이거는 기타 사회출이죠. 이 두 개 합계 430만 원을 선순위로 부인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요. 2번 보면 2번에서 전체 지급이자가 1200이라고 했는데 430만 원이 선순위 부인되니까 결국은 770만 원만 남는군요. 이거 따라오셨어요? 770만 남아요. 이제 칠판에 왜 그런지 안 써드려도 괜찮죠? 원래 1200이었는데 두 개 부인되면 430이 빠지니까 770 남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표로 올라가니까 주식의 적수를 또 가정해서 줬군요. 배당 기준일은 둘 다 3개월 훨씬 더 이전에 취득했으니까 둘 다 문제는 없고요. 주식 적수를 360억과 66억으로 이미 다 줬었군요. 360억이요. 360억하고 66억을 줬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면 얼마 나오냐면 얘는 23168,400 나옵니다. 얘는 얼마 나오냐면 14745,900. 그래서 두 개를 합계내면 두 개 합계 금액은 37914. 마지막으로 입금불산입 수익배당금 37914,300에 기타까지 하면 풀이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65페이지 해설 좀 볼까요? 해설 보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하고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세무조정 순서라고 해서 박스를 보시면 지급이자 세무조정 먼저 하고 유가증권 세무조정하고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이중과세 조정하는 거죠. 지급이자 세무조정 먼저 하고 유가증권 분자에 올라가는 유가증권 세무조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중과세 조정해 주셔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하고 유사하고요. 너무 좀 간단한 문제니까 이 문제는 제가 풀이는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 문제 풀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죠. 16번 문제. 얘는 지주회사 문제고요. A, B, C 3개가 있는 문제네요. 자, 이것도 노란색 큰 틀은 지우지 않고 나머지만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 B, C A 10%, B 40%, C 20%. 이거 지주회사인데? 그럼 안타깝지만 얘는 그냥 일반 규정 30%. 그 다음에 B는 40%가 됐으니까 얘는 80%. 초과는 아니네요. 초과는 아니니까 80%. 그 다음에 나머지는 C는 역시나 비상장이고 벤처기업이죠. 벤처기업은 20만 넘어가도 되죠. 그렇죠? 자, 지분율은 그러니까 배당금은 보니까요. 5천만 원, 1억 3천만 원입니다. 아직 별 단서가 없다면 5천만 원, 1억 3천만 원. 별 단서가 없다면. 양가로 양가로 1번. A사와 C사의 주식은 2013년 취득한 이후 당기말까지 변동이 없죠? 그럼 B는요? B? 이 문제에서 B가 하이라이트죠? B는 B사의 주식은 2014년 6월 1일 날 35%를 취득했어요. 35%. 그리고 14년 12월에 나머지 8%. 이거 두 번 취득했네. 제가 선입선출법으로 가라고 그랬죠. 2014년 12월 21일에 3%를 없앴으니까 자, 6월에 취득한 거에서 없애야 돼요. 12월 취득에서 없애요. 6월 취득에서 없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35% 사고요. 8% 샀는데 빼기 3%를 해서 지금 40%였나 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3%가 여기서 빠져나가니까 결론적으로 기말에 가지고 있는 것은 32와 8을 가지고 있는데 이 8은 12월에 산 거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분율이 32%입니다. 32%. 즉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80%는 인정되고 20% 인정 안 된다. 이거 이해하시죠? 이거 산수잖아요. 80% 인정되고 20% 인정 안 된다. 모든 숫자를 80%만 씁니다. 80%만 써요. 이거 32%로 내려와야죠. 32%? 32%일 때 80% 맞죠? 40%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건 맞잖아요. 그리고 어디 보자. 2번 보시니까 지주회사의 비용으로 계상된 지급이자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300만원, 단기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500만원을 포함해서 우리 2천만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선순위 부인하셔야 하니까 우리 1200이 남습니다. 1200. 다른 단서가 없다면. 자, 3번 보니까요. 단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적수는 14억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자산 총액이 14억이고 적수는 500억 줬네요. 이것도 단위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억하고 M이 왔다 갔다 해서 근데 너무 규모가 크니까 그냥 억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 중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2천만 원이고 적수가 30억이 있으니까요. 이걸로 먼저 풀어달라는 소리구나. 그쵸? 앞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이요.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차입금 적수가 자, 이 문제 얘를 먼저 풀었어야죠. 우리 원래 지금 1200만 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200만 원에서 곱하기 전체 차입금 적수는 지금 120억 분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대여한 금액의 적수가 30억입니다. 120억 분의 30억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300만 원이 또 부인되죠. 300만 원. 300만 원이 또 부인돼요. 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채권자 불분명에 아까 처음에 얼마였어요? 300이었어요? 300에 상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에 건설자금 이자에 500만 원은 유고 처리해 주시고요. 또 송금불산입에 이번에는 업무무관에 300만 원은 기타 사유출을 3개를 쪼르르 해줘야 하니까요. 결론적으로 얘는 또 얼마로 바뀝니까? 얘는 또 900으로 바뀌죠. 또 300을 빼줘야 하니까. 문제가 살짝 복잡하긴 하네요. 어렵진 않지만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곱하기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적수, 주식적수만 올리면 되죠. 주식적수는 어디서 줬나요? 어디 보자. 주식적수 표에 있죠. 20억, 40억, 6억이 있네요. 그럼 여기에 20억, 40억, 6억이 있네요가 아니라 얘가 80%만 쓰기로 했으니까 얘도 80%인 32억만 쓰기로 했죠. 기억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3개를 구하니까 각각 얘는 14892, 얘는 63539-200. 얘가 그러면 100의 자리까지 써줘야겠네요. 얘도. 얘는 마지막으로 23913-600, 23913-600이 돼서 요 3개를 더하면 총 수입배당금 입금일산입은 102344800, 102344800. 자, 마지막으로 입금불산입 수익배당금 102344800의 소득처분은 기타 하면 이 문제 풀이가 완성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중요한 게 6월달에 35%, 12월달에 8%, 근데 그 사이에 3%를 팔았으니까 선의선출법으로 35가 32만 남는다는 거. 그래서 32까지는 3개월 됐고 8%가 안 됐으니까 32까지, 즉 80% 해당 분만 모든 걸 써줘야 한다는 거. 80% 분만 써줘야 한다는 거. 아마 제가 71페이지에 해설에도 써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절 마치고요. 이제 우리 계속 4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